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취업 가능한 미국 대학 선택 10개명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10개명 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최소한 이거 10가지는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게 가장 적합한 유학의 루트를 먼저 정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학을 함에 있어서 루트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AT나 ACT를 봐서 뭐 바로 4년제 대학을 입학을 할 거냐. 뭐 한국에서 국제고등학교나 뭐 또는 자사고나 민사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수능을 보고 SAT나 ACT를 보고 또 AP를 듣고 GPA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제 입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또 SAT나 SAT 학원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능을 보고 또는 이미 이제 뭐 반수나 재수를 하고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미국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학의 루트를 정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SAT나 ACT 점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4년제로 입학하는 데는 제약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토플 성적만 가지고도 입학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또 바로 4년제 입학이 어렵다면 어학연수를 하고 입학을 하는 경우나 또는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4년제로 편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유학원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내가 할 것은 나의 영어 실력, 그 다음에 1년 예산, 뭐 사실 1년 예산이 아니라 4년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졸업 후에 내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 내가 졸업만 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뭐 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내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할 것인가 등등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루트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영어 실력이 이렇게 출중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대안이 없죠. 일단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기초로 어학연수를 해서 입학을 할 거냐 아니면 2년제를 가서 4년제로 편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영어 성적에 맞춰 갖고 내가 4년제를 들어갈 거냐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영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내가 SAT 성적이 없으니까 뭐 패스웨이를 하겠다 또는 뭐 아니면 2년제를 가겠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졸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정하시면서 같이 루트를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 유학에는 다양한 루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 루트를 정함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고 영어 실력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업 후의 계획이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이 루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루트를 정함과 동시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정하는 것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취업 가능한 미국 대학 선택을 위해서는 대학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은 한국에서는요. 내가 대학을 간다 하면 그냥 우리 순위에 따라서 대학을 정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갔냐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사실상 큰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한국은 시험도 있고 뭐 전공을 따는 거에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전공과 전혀 다른 거를 뭐 내가 공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을 가느냐가 내가 졸업 후에 취업을 결정짓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입학을 할 때 어느 대학 어느 전공인지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한 50%는 결정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게 한국과 미국이 너무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유학을 함에 있어서도 한국과 똑같이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깔아놓고 그 대학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버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취업을 하시려면 내가 먼저 졸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고등학생이고 아직은 내가 사회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직업을 먼저 정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하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직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만 뒤에 설명드릴 전공도 정할 수 있고 지역도 정할 수 있고 학교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먼저 정해라는 건데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모든 유학생들은 99% 취업비자라는 거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취업비자의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일하려고 하는 직업과 직무와 정확하게 말하면 직업과 직무와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이 매칭이 되어야지만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해줍니다. 미국은요, 뭐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회사와 인터뷰를 해서 회사에서 나를 선발해서 뭐 고용계약을 했다 그래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미국의 이민국에 어플라이를 해서 취업비자 승인이 나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직업과 전공이 매칭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이라 그래서 그게 모든 직업이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업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이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우린 유학생이고 F1 비자로 와서 나중에 H1 비자로 바꿔야 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이비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유학생들이 왜 미국에서 취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왔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0% 80%는 이런 대답을 하죠. 취업비자 발급이 안 됐어요. 취업비자 때문에 미국에서 기업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죠. 물론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이나 대학 선택이 잘못됐었고 그리고 1, 2, 3학년 동안 제대로 취업 준비를 못했고 그리고 어떤 그 제대로 어플라이나 어떤 이런 그 프로세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유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취업비자 이슈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맞죠. 인터뷰가 돼도 취업비자 얘기가 나오면 바로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학을 할 때 취업을 하려면요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대학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그다음에 뭐 그거에 따른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참 어렵게도 내가 졸업하고 나서 앞으로 4년 또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6년 있다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전공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직업을 정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직업이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권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Federal Government나 Federal Job은 불가능해요. 공무원들. 또 영주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State나 City 공무원을 할 수가 있지만 유학생들은 City나 어떤 그 State Government의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연방이나 어떤 그 주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역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뭐 나사나 뭐 이런 연방정부와 연계되어져 있는 이런 큰 어떤 그런 국가기관과 연계되어져 있는 경우는 역시 또 유학생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유학생 취업이 어려운 분야로 내가 굳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유학을 함과 동시에 그럼 내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지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주권 없이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외국인으로 F1 비자를 받아서 나중에 H1 비자를 받으려면은 뭐를 보셔야 돼요? H1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업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매년마다 이 직업 순위가 발표가 되잖아요. 제 세미나 영상에 뭐 이런 그 어떤 잡 타이틀 찾는 거, 인더스트리 찾는 거, 어떤 직업이 H1이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런 어떤 직업이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가능한 직업인지는 최소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1등서부터 100등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가
어떤 희망 직업이 그 1등서부터 100등까지 없다면 나는 실제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나는 학생 비자로 가서 취업 비자를 통해 갖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로 내가 직업을 정하시면 안 돼요. 취업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정해라? 직업을 먼저 정해라. 그런데 이 직업을 먼저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여기 뭐 아이비 학교, 아이비 스쿨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린스턴이나 뭐 아니면 뭐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 학교를 포함해서 뭐 콜럼비아 마찬가지, 뉴욕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들의 학생들을 4학년들을 만나봅니다. 뭐 경영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나보는데 여러 분야 학생들을. 문제는 그 학생들도 자기가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를 보통은 알지 못해요. 4학년인데 이미 전공 수업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어떤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잡 타이틀도 굉장히 생소한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은지 맞을지를 여기 4학년들도 잘 몰라요.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생이나 지금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라 라는 것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뭐 멘토나 어떤 뭐 선배들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최소한 어떤 내가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세 가지, 서너 가지는 나와 있어야 대학 선택, 전공 선택, 지역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없이 유학원이 보여주는 또는 내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본 대학 리스트만을 가지고 일단 대학부터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0%가 넘는 유학생들이 거의 취업을 포기하고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직업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업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전공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직업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전공을 정하는 건데요. 뭐보다 먼저? 대학보다 먼저. 그래서 전공에 따른 진출 가능 분야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직업을 여러 가지 직업들을 좀 봤습니다. 뭐도 보고 H1 순위도 보고 외국인 취업 가능한 어떤 직업들. 근데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요. 100가지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뭐 문과 성향이면 너무나 무슨 공대적인 거나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또 갑자기 의사를 될 수는 없고 교수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러저런 직업을 다 빼고 나면은 남는 직업군이 10가지도 안 됩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정하는 거예요. 정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 인생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한 두세 가지를 정했으면 그 두세 가지의 직업에 가장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면 내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공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통계학을 하는 게 유리한지, 경제학을 하는 게 유리한지, 수학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유리한지 이거를 이제 직업이 정해져야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 전공에 따라서 진출 분야가 어떤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통계학을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이 아니라 또 어떤 분야로 갈 수 있을지, 경제학은 또 어떤 분야로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업군을 3개 정도, 4개 정도 만들어 놨으면 전공도 3가지, 4개 정도 이거에 맞추어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리뷰를 해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유학생들의 글로벌 기업 취업은 언제 결정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죠.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또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다른 영상들 또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열심히 그 강의해놨던 것들을 꼭 보셔야 될 텐데 미국은 공채도 없고 시험도 없고 뭐 입사 시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 채용이라는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신입사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 학교로 기업들이 직접 와서 3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력서 심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미리 뽑아가죠. 뭐를? 여름 인턴을, 3학년 2학기 여름 인턴을 먼저 뽑아요. 그리고 그 여름 인턴을 3개월 정도 같이 해보고 그 중에서 리뷰가 괜찮았던 학생들에게 4학년 때 미리 풀타임 오퍼를 줘버립니다. 정규직 취업 오퍼를 줘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취업은 3학년 1학기 때 리크루팅을 통해서 2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인턴을 하고 그 인턴 중에서 정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80에서 90%이기 때문에 거의 3학년 1학기 때 이런 그 글로벌 기업 인턴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리크루팅을 통해서 인턴십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업의 취업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통설입니다. 어려워요. 4학년 때부터는 내가 혼자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루트 자체가 없어요.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원들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미국은 전공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일단 좋은 대학을 가. 순위가 높은 대학을 가. 언디사이드로. 예를 들면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은 먼저 좋은 대학을 가. 그리고 나서 2학년이나 3학년에 가가지고 전공을 정하면 돼. 왜냐하면 1학년 성적 괜찮으면 내가 가고 싶은 전공 얼마든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유학생들의 취업은 4학년이나 졸업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학년 1학기 때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밖에 없어요. 그렇죠? 2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분야로 갈지를 미리 다 정한 다음에 2년을 집중을 해도 사실상 3학년 1학기 리크루팅에 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입학을 하고 나서 무슨 전공을 할지도 몰라. 그냥 교양 수업 들어. 그리고 2학년 때도 잘 몰라. 그리고 3학년 때 전공을 정해. 그러면 도대체 2학년 동안 내가 뭐를 준비를 해요? 그냥 성적만 맞는 거예요. 성적만 맞는 것. 이렇게 해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기업 취업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말 맞습니다. 거의 미국 학생들은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그게 한국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학이라면 전공을 바꾼 학생들 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전공을 바꿔버리면 이미 그때 취업이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괜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저기 뭐야 취업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공부들을 한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 부전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전공적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왜냐하면 취업 비자 볼 때는 내 학교 전공도 보지만 부전공이나 뭐 복수 전공 같은 거 어떤 수업을 많이 들었냐도 참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4학년이 될 때까지 졸업을 임박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래서 학교를 재학 중이어야지만 학교로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학교를 좀 익스텐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공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전공을 바꾸는 거는 반대예요. 또 이런 전공을 선택할 때 명칭만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명칭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그 전공의 세부 커리큘럼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학년 때 무슨 수업, 2학년 때 무슨 수업, 전공 선택은 뭐고, 전공 필수는 뭐고 쭉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그 학교 커리큘럼이. 그러면 아, 이런 거를 공부하는구나.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는데 갑자기 내가 경제학을 가겠대. 그런데 경제학을 보니까 경제 수학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실 경제학과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를 미리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자. 그리고 아 이런 거를 이과에서 공부하는구나를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전공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직업과 전공을 매칭을 시키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회계사가 되겠다, 공인회계사가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회계학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유학생은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비자 이슈들이 있고 OPT 또 스템 전공인지 아닌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회계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회계학을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전공을 예를 들면 뭐 MIS나 뭐 통계학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어널틱스나 이런 전공으로 하고 그래서 스템 전공이어서 3년 OPT를 받고 오히려 내가 공부는 CPA 자격증 준비를 따로 해서 CPA의 어떤 요건도 충분히 갖춰 놓으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OPT 3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해놓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냥 프로그래머 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컴퓨터 사이언스야. 이렇게 단답형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직업을 몇 개 정했으면 그럼 이 직업에 적합한 전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냥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전공에 따라서 그러면 이 전공 중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준비를 해야 이 직업으로 취업이 가장 용이하겠느냐를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상에서 또 미국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많이 이런 걸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희망 직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시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전공을 정해야 될지는 직업과 100% 매칭되는 전공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취업을 선택할 때 또 비자를 선택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공을 정했습니다. 직업을 정하고 전공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전공 정할 때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과여도 문과니까는 스템 전공이 별로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스템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졸업을 하고 나면 OPT라는 제도를 통해서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인하고 1년 정도 취업 비자 없이 약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는 거죠. 취업 비자와 학생 비자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 1년이란 말이죠. 모든 전공들이. 그런데 스템 전공은 3년까지 1년하고 플러스 2년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3년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공되죠. 그런데 문과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점점 대학들이 이렇게 유학생들이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원 중심으로 해서 대학도 마찬가지 전공을 콜라보 시켜서 뭔가 스템 전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이긴 함에도 문과이지만 스템 전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공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어떤 과가 스템인지는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과여도 예를 들면 통계학과,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MIS 이런 전공들은 다 스템 전공들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새로 나오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템 전공이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OPT 3년이 가능한 스템 전공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내가 취업이 됐단 말이죠. 취업은 OPT를 통해서 돼요.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됩니다. 내가 1, 2학년 때 취업 준비를 잘해서 3학년 OCR에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들어가서 구글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내가 인턴십을 여름방학 때 해서 구글에서 풀타임 오퍼를 4학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OPT 1년 동안. 그런데 OPT 기간 동안에 이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H1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H1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럼 이 학생은 OPT 끝나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OPT 끝나기도 전에 회사를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템 전공을 한 경우에는 OPT를 1년이 아니라 다다음해까지 연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H1 비자를 집어넣어서 내가 추첨해서 떨어졌을지라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가 있고 또 내년 3월이 돼갖고 또 H1 비자를 넣는데 또 추첨해서 떨어질지라도 또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정도 3년 정도 경력을 쌓았으면은 영주권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도 되고 그 다음에 3년 정도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내가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스템 전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과라고 할지라도 스템 전공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사, 회계학과는 1년이란 말이에요. 스템 전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회계사를 할지라도 회계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유학생인 경우에는 혹시 다른 스템 전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봐서 내가 따라갈 수 있으면 예를 들면 MIS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도 배우고 예를 들면 IT 지식도 배우면서 경영학도 배우면서 내가 회계학과에서 공부하는 거는 따로 어디셔널리 조금 내가 학원을 통해서나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OPT 기간 중에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OPT 1년, 스템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H1을 추첨을 떨어져 버리면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든지 불법 체류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대학원을 다시 가는 거죠.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연봉이 많이 올라가거나 꼭 대학원이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꼭 가야지만 뭔가 취업이 되는 전공은 100가지 전공이라면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96, 7개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꼭 대학원을 해야지 취업이 되는 전공이 아닙니다. 다 학부 때 미리 인턴해서 충분히 취업을 해가서 경력을 쌓는 거를 미국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대부분 다 신분 유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F1 비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유학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가능하면 희망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스템 전공이 있는 대학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학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과라도 스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자, 제가 상담을 해보면
리스트를 갖고 오세요. 보통은 유학원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아 오신 것들인데 보통 유학원에서 갖고 온 이 대학 리스트를 보면은 그 옆에 순위가 써 있습니다. 59등, 뭐 동부 뭐 60등, 뭐 미국 내셔널 몇 등.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참 이게 너무나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순위를 완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요. 미국에는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이 발표하는 기관마다 또 매 해마다 순위가 천차만별이에요. 아이빌리그나 뭐 탑 20 안에 들어가는 대학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30위, 50위 밖으로 넘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순위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요. 왠지 150등보다는 100등을 가고 싶고요. 100등보다는 20등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웃겨요. 그리고 그 순위가 전공별 순위도 아니고 대학별 순위이기 때문에 전공 따라서 너무나 또 달라지고요. 제가 이건 아마 한 3년 전에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 예제를 한번 드렸을 텐데 그 순위라고 하는 것이 그마저도 어떤 취업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학교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뭐 교수 수, 장학금, 뭐 내지는 사실 장학금 우리랑은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 다음에 뭐 그 연구 논문을 교수들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 뭐 등등등 이런 학교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단도직입적으로 30위에 있는 학교에 A과를 가는 것보다는 120과에 있는 B과를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순위나 전공별 순위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유학원에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인들이 추천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를 조금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추천함에 있어서 이 대학이 우리가 잘 모르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순위는 높은 대학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은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더구나 그 종합적 판단을 한 그 학교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 순위를 100% 인정한다고 해도요. 취업률은 완전히 별개이고 또 취업률을 판단한다고 해도 그 취업률은 미국인들 기준입니다. 유학생 중심의 취업률은 순위를 발표한 것도 없고 이 취업률이 사실상 통계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수년 전에 여기 동아일보나 다른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이제 와서 저희가 갖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 유학생들의 취업을 지금 16년 동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받아다가 신문기사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한국인들 유학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판단컨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학이라면 유학원이나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대학 순위 또는 전공별 순위에 집착하지 말자.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로. 참고는 하자.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면 이런 대학들이 있구나. 이런 대학들이 그래도 이런 과가 조금 좋은가 보다. 라는 정도의 어떤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으로 믿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게 50인데 70인데 90인데 그래도 난 51을 가는 게 좋겠어. 라는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 선택할 때 기준을 잡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선택할 때는 역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 그거와 관련된 인더스트리가 어느 지역에 발전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분야에 따라서 미국은 뉴욕 주가 한국보다 크잖아요. 뉴저지 주가 한국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50개의 그냥 대한민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산업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역마다. 물론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니 선생님 그게 인터넷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게 내셔널 한국에서도 미국 회사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뉴욕에 있건 뭐 동부에 있건 서부에 있건 이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력직인 경우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5년 정도 경력직이 있으면 내가 뉴욕에 있어도 충분히 샌프란이나 LA에 있는 회사를 인터뷰해서 심지어 그 친구들은 다 인터뷰 보라고 올 때 비행기표 다 대주고 호텔비 다 대줍니다. 경력직들은. 그런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의도적으로 내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출신의 대학을 뽑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요. 뚜렷합니다. 그래서 물론 글로벌 기업들은요. 뭐 아주 우리가 큰 기업들은 내가 뭐 샌프란에 본사가 있을지라도 뉴욕에 있는 대학에 와서 인재를 뽑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뭐 유펜에 가서 또 인재를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별 편차가에 따라서 어떤 그게 크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명문대를 가면 됩니다. 내가 구글에 취업하고 싶은데 굳이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쪽으로 가실 필요가 꼭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학생들이 전부 다 글로벌 기업들을 취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100명의 유학을 오면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은 진짜 한 두세 명도 되지 않습니다. 서너 명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95% 정도의 학생들은 아주 큰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세컨티어 기업들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학교 주위에 있는 회사들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렇죠? 물론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다 뿌려볼 수는 있지만 굳이 뉴욕에 있는 어떤 파이낸스 회사에서 인디애나나 뭐 미네소타나 플로리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굳이 인터뷰로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뉴욕에 있는 학생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마다 다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졸업해서 가려고 하는 직업군이 발전이 되어져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내가 관광, 뭐 호텔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스베가스나 플로리다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석유화학을 하겠다. 그러면 텍사스로 가는 게 뭐 정답이죠. 그렇죠? 내가 파이낸스를 하겠다. 뉴욕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IT를 하겠다. 물론 IT는 이제 전방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러면 그래도 가능하면 시애틀, 뭐 샌프란시스코 서부 쪽에 조금 더 좋습니다. 내가 바이오를 하겠다. 그러면 보스턴 쪽에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편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을 놓고 볼 때 굳이 내가 비슷한 대학이라면 저 시골에 있는 약간 어떤 그런 외딴 곳에 있는 순위가 30위권 대학보다는 우리가 받아본 대학 중에 그것보다는 70위권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70위권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대도시의 산업이 발전된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취업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한 직업의 산업이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글로벌 기업은 큰 상관이 없지만 그 밑에 있는 회사로 갔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거죠. 시골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은요 주위에 감잡을 옥수수밖에 없단 말이죠. 공부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취업하기에는요 물론 그 시골 대학들이라도 주립대 큰 데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옵니다. OCR 때 와요. 그런데 OCR 3학년 1학기 때 그 글로벌 기업의 인턴을 잡을 수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 5명은 될까 말까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학교 주변에 있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뉴욕에, 온라인으로 LA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 잘 안 잡힙니다. 지역에 있는 도시 대학 소재에 있는 대학에서 뽑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입사원은. 그래서 대학 중 인턴십이 용이한 지역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 인턴십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3학년 1학기 때 내 이력서에 인턴십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한 3개 정도의 인턴십 경력, 미국에서 3개 정도 인턴십 경력이 있어야 OCR 들어오는 회사들하고 인터뷰를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거의 안 잡힙니다. 인터뷰 자체가. 왜냐면 유학생들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왜냐면 비자 이슈들이 있고 자꾸 추첨해서 떨어지면 또 내보내야 되고 가르쳤는데 또 바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도 인턴을 많이 시키잖아요. 인턴 매칭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끝나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 근처에서 내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서 내가 인턴을 해야지만 사실상 이게 용이하잖아요. 갑자기 인턴하려고 뭐 저 시골에 있던 학생이 또 짐 싸들고 뉴욕에 오고 그럼 호텔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턴십이 연계될 수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면에서도 지역 선택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째. 자, 내가 졸업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유학을 하려는 학생 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수능이나 또 대학교 1학년 뭐 반수나 재수를 해서 지금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을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4년 대학 조금 낮은 대학으로 왔다가 좀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뭐를 먼저 잡으시면 안 돼요. 편입할 대학을 먼저 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부터 먼저 정하셔야 돼요? 졸업할 대학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졸업할 대학. 즉 내가 졸업할 대학이 결국은 3학년 때 내가 재학할 대학이잖아요. 3학년이 다닐 대학이 졸업할 대학이란 말이에요. 3학년을 어느 대학에서 다닐 것이냐, 졸업을 어느 대학에서 다닐 것이냐를 정하셔야 돼요. 그 대학 어떻게 정한다고요? 내 직업을 정하고 전공을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내가 졸업할 대학을 정하셔야 돼요. 졸업할 대학을 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대학으로 편입을 함에 있어서 어느 대학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를 보시고 마지막에 편입할 대학, 즉 내가 지금 입학할 대학을 정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가 지금 입학할 수 있는 아무 대학이나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성적 잘 받아서 내가 나중에 편입할 대학을 그때 정하자. 졸업할 대학을, 그러니까 트랜스퍼할 대학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편입은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C를 서부로 갑니다. 뭐 많이들 가죠. 뭐 푸틸이나 뭐 디엔자나 뭐 파사데나나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를 많이 보내요. 유학원 통해서. 왜냐면 영어 성적만 있으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은 편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0 거의 뭐 전교 1, 2등, 3, 4등 막 10등 안에 들어요. 그래서 UC 버클리나 UCLA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요. 많이 합니다. 잘 돼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 친구들이 4학년이 되거나 졸업반이 돼서 찾아와요. 선생님 저희 취업이 안 돼요. 자, 첫 번째 왜 취업이 안 됐을까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편입을 해서 UC 버클리로 편입을 한 다음에 편입하자마자 3학년 1학기 때 언캠퍼스로 오는 리크루팅 회사에 내가 이력서를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동안 편입 준비만 하느라고 아무 경력 없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OCR에 내가 이력서 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력서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고 경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편입을 했는데 학교 수업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CC보다 4년 제기 훨씬 어렵거든. 그리고 4학년 때 그냥 어떻게 해서 학점 관리해가지고 졸업이 됐는데 여전히 경력은 없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이 안 돼요. 물론 취업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세미나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하겠다거나 졸업하고 나는 바로 한국에 와서 아버님 건물을 물려받겠다나 그런 학생들과는 거리가 먼 내가 유학을 오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내가 한번 제대로 취업해서 미국 애들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편입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편입을 했다 해서 그렇게 차별화 두지 않아요. 네. 오히려 4년제 대학 좋은 데를 들어갔는데 전공 잘못 선택해가지고 졸업만 하고 취업이 못 되는 것보다는 내가 아이비는 아니고 그냥 영어 잘 못해서 편입을 처음에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왔지만 준비 잘해서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성공한 유학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편입은 성공을 하는데 취업에 대부분 실패한다. 이유가 뭐다? 처음에 졸업할 대학을 정하고 졸업할 대학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된다? 직업 정하고 전공 정하고 지역을 정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편입할 대학을 마지막에 정하면서 그러면 편입할 대학에서 성적 관리하면서 편입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성적이에요. GPA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에세이고 스토리거든요. 내가 왜 이 학교를 편입을 하려고 하는지는 에세이가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결국은 그 스토리는 뭐예요? 내가 졸업할 대학을 편입하기 위한 스토리고 결국은 그게 나아가서 이 편입한 대학을 통해서 내가 취업할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성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편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 좋습니다. 네, 패스웨이보다는 저는 편입이 훨씬 좋다고 봐요. 네, 패스웨이를 갈 거면 내가 패스웨이를 가려고 하는 대학이 내가 졸업할 대학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 대학에서 졸업을 할 게 아니면 굳이 패스웨이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학원에서 제공하는 패스웨이 대학들을 보면 졸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일부 대학들은 전공에 따라서 패스웨이를 하는 대학들이지만 내가 졸업하면은 취업이 가능한 대학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패스웨이 대학들은 지방의 뭐 좀 큰 대학, 대도시와는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취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굳이 그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대학보다 훨씬 더 학비 싸고 그러면서 대도시에 있는 순위가 조금 낮지만 취업이 훨씬 잘 되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죠. 그 대학을 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졸업할 대학을 먼저 정하고 편입하는 거 좋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뉴욕의 어떤 뭐 시티 칼리지로 내가 편입할 대학을 정했다. 내가 회계사를 할 건데 내가 뭐 어카운팅을 할 거해서 뭐 뉴욕에 찾아보니까는 뭐 페이스 대학도 있고 뭐 포담 대학도 있고 뭐 NYU도 있고 콜럼비아도 있고 뭐 버룩 칼리지도 있고 한데 내가 회계사가 될 거니까는 버룩 칼리지가 제일 리즈너블한 것 같아. 그러면 버룩 칼리지가 타겟 대학이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 그러면 버룩 칼리지로 편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푸니에서 푸니로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도 시립대학으로 오는 게 좋아요. 사립대학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정하시라는 게 더 맞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4년제에 가고 싶으면요. 헌터 칼리지나 퀸즈 칼리지 같은 역시 푸니 계열의 시티 칼리지를 가서 버룩 칼리지로 편입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버룩으로 바로 4년제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야지. 내가 그냥 아무 대학이나 먼저 가서 편입을 해야지. 그리고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됐어. 그래서 버룩으로 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 취업은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졸업할 대학을 먼저 정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편입만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만 해서 편입 성공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으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패하더라. 최근에 지난달에 제가 UC 버클리 학생만 3명 상담했거든요. 4학년이고 다 뭐 아주 좋은 전공들이에요. 예, 다 가고 싶어하는 전공들. 근데 편입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UC 버클리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편입이 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서부터 2학년 때부터 준비한, 1학년 때부터 준비한, 그래서 학교 선택을 그렇게 진행한 학생들은 3학년 때 대부분 취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8번째.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대학을 정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한 서너 대학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한 6개, 뭐 대여섯 개 우리가 지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선배들을 만나서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이 학교의 언캠퍼스 리크루팅으로 오는 선발 기업들 또 어떤 기업으로 유학생들이나 그 졸업생들, 미국인들 포함입니다. 취업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리뷰해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 때 유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물론 3학년 2학기 때도 일부 있고 아주 예외적으로 4학년 1학기 때도 좀 있지만 어쨌든 이 OCR에 참여하는 기업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핸쉐이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어렵다면 내가 이 학교의 선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졸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입학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입학하려고 하는 대학이 만약에 커뮤니티 칼리지면 커뮤니티 칼리지 선배가 아니라 트랜스퍼를 해서 졸업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선배를 찾아서 3학년 1학기를 다닐 그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배를 찾아서 보통 졸업생들 취업이 어떤지, 뭐 시민권자들,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어떤 기업들이 리스트가 오는지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이 소재한 그런 그 도시에 어떤 인더스트리가 발전이 됐고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글로벌 기업들이 와서 OCR 통해 갖고 내가 이력서 내서 인턴십 통해 갖고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4학년 때부터 내가 중소기업 위주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중심 반경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에 있는 그
회사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이력서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를 하고 싶은데 내 주위에 바이오 회사가 거의 없어요. 아주 큰 회사 몇 개 빼놓고는. 근데 그 아주 큰 회사 몇 개는 이미 다 OCR에서 신입사원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원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졸업하려고 하는 그 대학에 위치한 그 도시에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좀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몇몇 군데가 정해졌으면 그 대학으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내가 희망하는 기업이 오는지. 예를 들면 내가 에어비앤비를 가고 싶은데 내가 지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그 타겟 대학에 에어비앤비가 리크루팅을 안 와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취업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학은 또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에어비앤비 가고 싶으면 에어비앤비가 와서 학생들을 리크루팅 해가는 학교로 가야지. 내가 목표가 에어비앤비의 취업인데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은 에어비앤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올 계획이 없어요. 리크루팅에. 그러면 이 대학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민감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유학원을 믿지 말자. 활용하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미국 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국의 유학원만을 믿고서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취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유학이 진행이 되어졌고 절반이, 그래서 편입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졸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100명이 졸업한다고 하면은 5명도 채 취업이 될까 말까, 10명이 채 취업이 될까 말까, 10%가 안 돼요. 그러면 90%는 전부 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학원 가거나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학원이 어떤 제시하는, 우리가 이제 유학원을 유학을 하려고 하면 유학원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유학원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제자들 중에서도 유학원 하는 친구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유학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학원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상, 어떤 생리상 유학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학원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정할게요. 왜냐하면 유학원에 딱 가서 내가 받아보는 학교 리스트는요, 대부분 유학원이 이미 그 학교와 제휴가 되어 있는 대학들이에요. 왜냐하면 유학원은요,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냐면, 저도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저 유학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유학원을 때 유학원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때문에 로스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유학원은 학생이 오면, 학생 부모가 오면은 이런 대학을 추천을 합니다. 뭐 한 10가지, 20가지, 30가지 추천을 해요. 대학을. 그리고 그 대학에 학생이 입학을 하면 그 입학을 할 때 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비가 있을 거고 뭐 등등. 그 학비의 뭐 10% 내지 20%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원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유학원에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유학원들은 학생이 학교에다가 돈을 물론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학비를 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차피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학교에 직접 내도 5만 불, 유학원에 내도 5만 불 똑같아요. 유학원이 더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학교에 직접 내도 5만 불, 유학원 통해서 내면 또 유학원 중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학비를 보니까 5만 불인데 유학원을 통하면은 뭐 1만 불을 학비를 장학금을 준대. 그래서 4만 불에 갈 수가 있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원이 그 4만 불 중에서 또 일부를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4,0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는데 어떤 유학원도 4,000개 모든 대학하고 제휴가 되는 유학원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제휴가 되어져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 50개? 많으면 50개. 패스웨이 대학들 뭐 한 많으면 뭐 한 3, 40개. 많아봤자. 그 다음에 뭐 유학원들이 뭐 UC 계열 학교들 몇 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제휴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휴가 되어 있어야지만 유학원에서 그 학생들을 그 제휴된 대학으로 입학을 시켰을 때, 내 소개로 입학을 시켰을 때 소개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지역을 선택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려한 다음에 선택한 대학이 유학원 제휴한 대학에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유학원들이 제휴되어 있는 학교들은 학생 리크루팅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 학생들을 꼭 받아보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많이 어떤 유학원과 제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시골에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좀 이런 학교들도 많고요. 좀 취업과 거리가 먼 학교들이 한 7, 80%가 넘는 것 같아요. 한 98, 9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스트를 뭐 수백 개 유학원들, 수백 개 유학원을 다 받아본 건 아니지만 이제 수백 분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유학원에서 갖고 온 학교 리스트 10개 중에 한 군데도 보내서는 안 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학교들의 리스트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다 순위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장학금 준대, 이 학교는 장학금 준대, 이렇게. 안 됩니다. 유학원은 순위 위주, 입학생 자료 위주예요. 졸업생 취업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로 몇 명을 넣어서 몇 명이 편입을 해서 몇 명이 UC 버클리를 졸업했다는 있지만 그래서 무슨 기업으로 몇 명이 취업을 했다는 자료는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코로나 때 이제 미국에 한 8개월 이상을 이제 미국에 못 있고 한국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상담을 이제 오프라인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유학원 원장님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근데 너무나 솔직하게 남 교수님 제가 유학원을 지금 8년 9년 했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취업 비자에 대한 것, 또 실제로 유학생들 취업, 너무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이런 거 그냥 되면은 다 취업된다 그래서 이런 전공을 보냈는데 그게 아니군요. 유학원 분들도 아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몰랐거나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휴된 대학으로 보내야지, 제휴가 전혀 안 된 학교로 보내봐야 고생만 하고 내가 어느 수익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학원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런 것, 제가 설명을 드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택한 대학이 happen to be 유학원과 제휴가 되어 있으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학생 비자 받는 거, 영상 인터뷰 하는 거, 뭐 가서 뭐 정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학원은 나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추천한 학생이 내가 제휴된 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 학교로부터 내가 커미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커미션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죠.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원은 이 대학 가세요, 저 대학 가세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대학을. 추천을 해요. 근데 그 추천 대학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원을 한 군데 가시면 안 되고요. 한 4, 4군데 정도는 최소한 가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유학원은 이 대학이 제휴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유학원은 이 대학이 제휴가 되어 있고 저희가 안 돼 있는 대학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취합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기준을 통해서 대학을 정한 다음에 유학원이 제휴된 대학이 그 가운데 있으면 유학원 통해서 유학 가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어떤 그렇게 뭐 서류 준비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비용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난 16년 동안 사실은 이제 뭐 변호사나 회계사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이제 관련 분야에 어떤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 오신 분들, 뭐 이민 영주권 받는 분들 뭐 하면 야, 유학원 때문에 망했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이거를 인지 알아서 뭘 망했다 이런 분들을요.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 다 무슨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무슨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는 돈이 없거나 뭔가 정보가 없는 분들이 아닌데 유학을 할 때 그냥 내 친구가 유학원에서 그 친구 말 믿고 왔다.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전공 말씀을 드립니다. 몰랐어요. 미국 현실을. 미국 유학생들의 취업의 현실을 잘 모르셨던 것들이죠. 그래서 유학원은 믿지 말고 어떻게 하자? 활용하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유학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직업 알아보는 거,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전공 알아보는 거, 그거에 따라서 지역 알아보는 거, 그거에 따라서 전공 커리큘럼 보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최종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그 학교로 오는 OCR로 오는 회사들 리스트 보면서 또 주변의 어떤 회사들 보는 거, 이 노력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한두 달?
한두 달이 안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 한국에서 한국 대학 가는데도 뭐 굉장히 많이 컨설팅 받잖아요. 또 미국에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미국 대학 가는데도 뭐 에세이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엑셀 커리큘럼 만들고 해가지고 컨설팅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해서 취업할 때 학교 정하고 전공 정하는 거는 취업과 연계되어 있는 유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어떤 이게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향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하면 좋을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비리그의 4학년 학생들을 만나도 전공 성적은 다 A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졸업하고 무슨 회사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학생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다 두루뭉실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한 4-5가지 직업을 얘기합니다. 4학년인데 대학원생인데.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미리 리서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를 해보거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잡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직업은 뭐가 좋을까를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미국은요. 한국은 조금 안 그렇다고요? 한국은 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전공 웬만큼만 정하면 한국은 직업을 정함에 있어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갔다 그래서 너 취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취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거의 정해져요. 한 절반 정도는. 안 되는 건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준비하자? 미리 준비하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자. 자, 이게 제 마지막인데요. 강조드리지만 미국의 취업 여부는 입학 전 학교와 전공 지역 선택에 따라서 50% 이상이 결정된다. 한국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유학을 할 때 대학이나 전공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어떤 시작점이 돼요.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한국은 학교 잘못 선택했다고 취업이 안 되거나 학교 잘못 선택했다고 졸업하고 나서 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시험 보면 되고요. 뭐 공무원 시험 보면 되고요. 아니면은 전공과 상관없이 다른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 또 바꾸면 되고요. 내가 실력만 느끼면은 내가 문과대학에 갑자기 디자인해갖고 공모전 나가가지고 디자인해서 취업할 수 있고요. 그런 변동 가능성이 많은 나라가 한국인 거에 비해서 미국은 딱 전공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직업이 정해져야 비자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안 그러면 대학원 가야 되고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내가 갔던 학교가 이 학교인데 이 학교 근처에 회사가 없으면 결국은 내가 대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인더스트리얼 발전대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딱딱딱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내야 돼요. 유학원 정보를 참고만 하자.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구글 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유학원에서 설명해 놓은 자료들을 참고는 하시되 그것보다는요. 미국의 현지 기업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 또 미국에서 실제로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해 놓은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게 더 좋아요. 물론 그분들도 많은 경험이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는 내 친구들, 내 주위에 몇몇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희망 대학 재학 중인 선배 또는 내가 희망 기업이나 희망 직업에 재직 중인 선배들을 찾아서 대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매칭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꼭 저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링크드인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선배를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줌으로 얘기해보는 거 좋습니다. 또 내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고 싶은데 뭐 또는 내가 뭐 프로그래머 하고 싶은데 뭐 이런 프로그래머 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저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또 세미나를 하고 끝나면은 학생들 질문 받고 대답 받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학생의 현실을 충분히 경험한 멘토를 만나서 어떤 유학원에서 내가 제휴한 대학으로 학생을 보내야지만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어떤 약간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어떤 대학 추천이나 전공 추천이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의 취업에 가장, 이 학생이 목표하는 직업이나 취업이나 장래 희망에 가장 적합한 그런 대학과 전공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지금 수능 본 학생들이라면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미국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단 군대는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군대 가는 거는 미리미리 정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0개명인데 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그 10개명을 우리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 못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미국 대학을 내가 유학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이거 10가지는요 좀 이렇게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써놓고 내가 지금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것들을 고려를 다 했나 안 했나를 한 번쯤 체크하시면서 체크리스트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자, 처음에 뭐 하자? 네, 나에게 가장 맞는 유학의 루트를 정하자. 예산에 따라서 비싸다고 좋은 대학 절대 아닙니다. 예, 비싸다고 좋은 대학 아니에요. 저렴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4년제 순위 높은 대학으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또는 4년제 조금 낮은 대학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상위권 대학으로 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편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의 루트를 1학년 때부터 잘 준비해야 된다. 아무튼 내 영어 실력과 예산과 장래 희망과 목표를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유학의 루트를 정하자. 두 번째는 대학이나 전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정하자? 직업부터 정하자. 이거 핵심이에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직업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자. 전공은 직업에 따라서 어떤 전공이 그래도 진출 분야가 더 다양할 수 있을지 가장 포괄적으로 전공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전공 정할 때는 어떻게 하자? 스템 전공으로 가능하면 선택하자. 문과여도. 대학별, 전공별 순위에 집착하지 말자. 이 순위 사실상 큰 의미 없다. 네, 사실상 30위, 40위권 밖에는요 의미 없어요. 50위, 70위, 100등 다 똑같다고 보셔도 전혀 무리 없습니다. 취업을 위한 어떤 유학일 경우에 특히나 한국에 와서도 거의 다 똑같아요. 아이비 아니고 아주 우리가 들어본 대학 아니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취업 분야에 따른 인더스트리가 발전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가능하면 좋다. 만약에 대도시가 너무 비싸면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약간 떨어져 있는 대학까지도 괜찮다. 내가 편입을 할 생각이면은 편입할 대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정하자? 졸업할 대학, 우리가 타겟 대학이라고 부르는데 타겟 대학을 먼저 정하자. 이 대학이 정해져야 이 대학으로 편입하기에 가장 용이한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나 또는 4년제 대학을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졸업할 대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졸업할 대학이 정해졌으면 결국은 취업을 언제 되니까 이 졸업할 대학 3학년 때 또는 3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되니까 그러면 나는 2학년 동안 2년 동안은 이 학교로 편입할 준비를 할 건데 그러면 편입할 때 어떤 학교가 가장 유리한지를 보고 편입만이 아니라 뭐도 같이 준비하자. 편입하기 위한 스토리도 말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도 같이 하자. 취업 준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턴십 2-3개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뭐 클럽 활동,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적 관리. 그리고 스토리 만들어서 에세이 잘 써야 되고요. 편입할 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이 몇 개 나왔으면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내가 희망하는 기업이 언캠퍼스 리크루트는 오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어떤 졸업생들, 그 학교 졸업생들이 어떤 기업으로 주로 취업이 되고 주변에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얼만큼 정도의 취업이 되는지 그런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 포함해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유학원을 믿지 말자. 어떻게 하자? 활용하자. 유학원들이 제공해주는 정보에는 100%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마침 가려는 대학이 유학원이 제휴된 대학이라면 그때는 유학원을 활용을 해서 선택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학원만 믿고 유학 갔다가는 100% 큰 코를 다칩니다. 네. 너무나 많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하자. 시간이 걸리죠. 두 번째, 직업 정하는데 직업이
타이틀을 보면 H1 잡 타이틀을 보면은요. 이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잡 타이틀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잡이 뭔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부모님도 공부하고 학생도 공부하고 아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인생이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호사도 하고 회계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또 뭐 사업도 하고 뭐 또 저는 원래 음악을 했었거든요. 음악도 했다가 뭐 오페라 이론도 공부를 했다가 막 저도 인생이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그 변곡점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인생이 여러 번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할 때는 최종적인 목표를 한두 개는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하실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하시고 정한 대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는 뉴욕, 뭐 또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등 미국에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또 한국에 또 삼성동에 우리가 회사가 있으니까 혹시 방문 상담 원하시면은 이제 방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줌으로 또는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미국 유학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면서 최신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드리고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